수족냉증이란 무엇일까요? 수족냉증이란 손과 발이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끼는 병을 말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발이 더 차가워져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의 증상을 알아볼까요? 수족냉증 환자들은 손발이 실제로 체온보다 차갑기도 하지만 손발 온도가 낮지 않음에도 스스로 차갑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취침 전 양말을 신고 자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 찬물에 손을 넣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수족냉증 환자들에게 레이노 현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레이노 현상이란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심리적 변화가 있을 때 혈관이 수축, 연축되어 허혈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레이노 현상이 일어나면 피부 색깔이 창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혈액 공급이 원상복귀되면서 피부가 붉은 빛으로 변한 후 정상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림, 저림, 통증, 가려움 등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런 레이노 현상은 남성보단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수족냉증,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수족냉증의 원인은 크게 혈액순환, 자율신경계, 내분비기관,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순환에 이상인 경우는 선천적이거나 자가면역에 인한 버거시병과 같은 말초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동맥경화증이 발생되어 말초혈관으로 혈액 전달이 적어지는 것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말초혈관의 팽창과 수축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져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며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거나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 임신, 생리, 폐경에 의해 여성 호르몬 변화가 크게 생길 때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손이 차가워집니다. 네 번째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때는 뇌나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 실제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론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질환이 없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디스크, 류마티스 등을 앓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혈관이 연축을 하면 혈액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흡연 역시 피해야 합니다. 베타블로커, 편두통약, 여성 호르몬제를 섭취하는 중이라면 일단 약을 끊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관찰을 하고 증상이 좋아진다면 될 수 있으면 그 약을 끊어야 합니다. 바조딜레이테오라는 혈관 확장제나 프로작 같은 우울증 약을 섭취하면 말초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어 수족냉증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족냉증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활 속에서 수족냉증을 치료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 수족냉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건강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찬바람에 신체를 갑작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고 집에 돌아와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말초혈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장갑이나 양말을 신는 것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균형 잡힌 식생활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높고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의 내피세포를 안정화시키면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독일아트 의원과 함께하세요.